도련님, 꼭 과거의 급제에선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상도 동래부, 낙동강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곳. 지금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대리마을에는 범상치 않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팽나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두 뿌리에서 시작된 나무가 마치 서로를 간절히 끌어안듯 몸통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를 열리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나무 뒤에는 조선시대 한 연인의 처절하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겨운 약속, 그 비극적인 전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 대리마을에는 꽃보다 어여쁘고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낭자 소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에는 가난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지닌 한 젊은 선비 현준이 살고 있었죠. 두 사람은 담장 너머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연모의 정을 키워갔습니다. 부모님 몰래 달빛 아래서 영원을 약속할 만큼 그들의 사랑은 깊고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선비 현준에게 사랑은 사치였을까요? 선비는 가문을 일으키고 소연을 당당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 과거 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별의 날, 소연은 밤새 수놓은 비단 손수건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울먹입니다. 소연은 울먹이며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급제하여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선비 현주는 대답 대신 자신이 짚고 있던 팽나무 지팡이를 마을 어귀땅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현주는 소연 낭자, 보시오. 만약 이 마른 지팡이에서 푸른 잎이 돋아난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으며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징표가 될 것이오.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잎이 돋는다는 것. 선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재회를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아름다운 이별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권세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는 오랫동안 소연을 짝사랑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오직 그 가난한 선비 현준뿐이라는 사실에 눈이 뒤집히고 맙니다. 질투는 곧 도끼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비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파악한 뒤 어둠의 세력과 결탁합니다. 무당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저주와 함께 선비를 제거할 것을 사주한 것입니다. 부잣집 청년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네 놈만 없으면 소연은 결국 내 차지가 되겠지. 죽어서도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해주마. 영문도 모른 채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 현주는 결국 자객들의 칼날 아래 차가운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소연에게 돌아가겠다는 그 간절한 약속을 가슴에 품은 제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저물어도 선비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었거나 급제하여 출세한 뒤 시골 처녀를 잊었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선비가 꽂아두고 간 팽나무 지팡이를 닦으며 기도를 올렸죠.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졌던 팽나무 지팡이 끝에서 연두색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소연은 기뻐하며 살아계시는군요. 지팡이에 잎이 돋았으니 이제 곧 오시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기 시작했으니까요. 소연은 그 나무를 선비의 분신처럼 여기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선비가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 한양을 다녀온 장군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선비 현준이 과거길의 도적을 만나 이미 수년 전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지팡이가 살았는데니 분명 살아있을 거라 믿었던 소연의 희망은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녀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저 선비의 지팡이가 자라난 그 나무 아래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선비님, 당신은 나무가 되어 돌아왔는데 저는 어찌 홀로 숨을 쉽니까? 며칠 뒤 소연은 선비의 나무에 기대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죽어서라도 그를 만나러 가겠다는 듯 그녀의 마지막 손은 나무 줄기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숨을 거둔 그 자리에 또 하나의 팽나무 묘목이 솟아올라더니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기존의 팽나무를 휘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나무는 마치 이별의 한을 풀려는 듯 서로의 몸통을 파고들어 마침내 하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한 놈이 된 열리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고 난 뒤 대리마을에는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나무 근처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 청년의 악행과 두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알고 말았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모여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넋을 기리지 않고서는 우리 마을에 평화는 없을 것이오. 두 사람을 위해 영혼 결혼식을 치러줍시다. 정성스럽게 명혼식을 치러주자 거짓말처럼 마을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두 팽나무는 더욱 푸르게 우거지고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당산나무로 추대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연인은 이제 귀신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그들을 갈라놓았던 이 땅을 굽어 살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산 구포동 대리마을에는 이 거대한 팽나무 열리지가 당당히 서 있습니다. 수백 년 전 한 선비가 꽂았던 약속의 지팡이와 그를 기다리다 쓰러진 여인의 넋이 합쳐진 나무. 바람이 부는 날 팽나무 잎들이 서글프게 서걱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그것은 못다한 사랑을 속삭이는 두 연인의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하고 또 쉽게 헤어집니다. 죽어서 나무가 되어서라도 곁에 있고 싶어 했던 이들의 지독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약속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듯합니다. 부산 구포동에 가실 일이 있다면 잠시 이 나무 아래 멈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어주세요. 이제는 저승에서 부디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기를 말입니다. 구포 대리마을 열리지 전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